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렉트 오스트레일리아 대표 이정민 법무사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새로운 비자, 사파리 SID 비자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고, 며칠 만에 조회수도 10,000뷰에 지금 육박하고 있고,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어요. 이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비자이다 보니 질문이 많으셨던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특별히 저희가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과 그 다음에 저번 영상에서 조금 클리어하게 저희가 설명을 못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법이 처음에 발표가 되고 그 이후로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이 기간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이 추가로 발표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조금 더 이 SID라는 비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해하신 부분들에 대한 속 시원한 해명과 그 다음에 추가로 발표된 이런 사항들 한번 다뤄보는 영상을 만들고 이번 2024년을 마무리하는 영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이 아무래도 경력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SID 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1년의 경력이 필요한데 이게 풀타임 또는 풀타임과 동일한 시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저번 영상까지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가 파트타임 캐주얼 경력도 포함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근데 이민정에서 말한 구체적인 이 내용이 뭐냐면 1년 내 풀타임 경력이 필요한데 이 풀타임이라는 거는 주에 최소 38시간을 일한 걸 말한대요. 그리고 지난 5년 중에 일어난 경력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셰프예요. 근데 내가 지난 5년 중에 A라는 고용주랑 한 4년 전에 6개월을 일했어요. 주에 한 38시간씩 꾸준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그 6개월을 통째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쉬었다가 내가 가장 최근에 다시 어떤 B라는 고용주랑 38시간 동안 6개월을 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6개월 더하기 6개월을 하면 나는 총 지난 5년 중에 1년의 풀타임 경력 38시간씩 일한 주가 총 52주가 되는 1년의 경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나는 SID 사파리 비자가 자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왜 학생 비자를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 지난 5년 중에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한 2년을 다니죠. 그럼 이 2년 동안 매주 꼬박꼬박 파트타임으로 또는 캐주얼로 대신 일하는 시간이 꼬박꼬박 20시간 이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2년 동안 매주 20시간씩을 그걸 파트타임으로 돈을 받던 캐주얼로 돈을 받던 이 2년의 파트타임 또는 이 캐주얼 경력 매주 20시간 이상씩 하신 이 경력은 1년의 풀타임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2년에 주 20시간씩 매주 하신 그 경력은 1년의 풀타임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의 경력을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헷갈리는 컨셉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리를 좀 하자면 결국에 SID라는 비자를 신청하기 직전 내가 오늘 비자를 신청하면 오늘 전날까지 나는 최소 1년의 풀타임 경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난 5년이 넘어가면 안 되고, 자, 요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내가 매주 38시간 이상을 꾸준히 하신 경력은 그대로 그 기간이 다 인정이 된다. 그리고 1년은 몇 주예요? 그쵸, 52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52주에 해당하는 풀타임 경력이 있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주에 38시간 이상을 꾸준히 하지 않았어요. 그랬었을 때 내가 그게 파트타임이 될 수도 있고 캐주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고용을 맺었느냐에 따라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몇 시간을 매주 일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주 꾸준하게 20시간 이상을 했다고 하면 그 경력은 모두 풀타임 경력 1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걸 프로라타 베이스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그래서 이거는 풀타임, 예를 들어 1년이 필요하려면 프로라타 베이스로 파트타임 또는 캐주얼로 20시간씩 일한 매주가 2년이 됐었을 때 1년의 풀타임으로 간주가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요,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제너럴한 인포메이션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일했던 모든 워킹 아워스를 계산을 하고 그걸 법무사님이랑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SID 사파리 비자를 1년을 채웠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아주 잘 짜셔야 돼요.
비자가 끝난 게 막바지에 가서 막 부랴부랴 하는 게 아니라요. 아, 내가 지금까지는 몇 년의 경력이 인정이 됐구나. 그럼 내가 몇 개월을 더 채워야 SID가 되는구나. 자, 이것들을 미리 상담을 받으시고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SID를 준비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요. 기존의 482 또는 457 비자를 갖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SID로 받으실 분들이 고용주를 중간에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ENS 트랜지션으로 넘어가실 때 이 경력들이 다 인정이 되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482 TSS로 또는 457로 받으셨던 분들도 이번에 새로 바뀐 트랜지션으로 넘어갈 때 여러 고용주랑 일한 기간을 다 합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482 비자를 A라는 고용주랑 1년 반을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내가 B라는 고용주랑 또 한 3개월 일을 했어요. 그만뒀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C라는 고용주랑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총 482 비자 기간 동안에 일을 한 기간이 2년이 벌써 넘죠. 1년 반에, 3개월에, 6개월에 훨씬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이미 여러 고용주를 통해서 총 2년의 TSS 기간을 채운 거예요. 그러면 나는 현재 마지막 나의 지금 고용주죠. 이 고용주와 ENS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용주를 변경했을 때 이전 경력이 카운트가 되는 이 혜택은 기존의 482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 457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도 혜택이 있고 당연히 앞으로 482 비자를 받으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많이 물어보셨던 분들이 자, 우리 레스토랑 매니저분들, 카페 매니저분들. 자, 이 없어진 직업군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더 이상 482 비자를 연장을 하실 수는 없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연장은 절대 안 돼요, 앞으로는. 왜냐면 직업군 리스트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스페셜리스트 스킬스 스트림. 13만 5천 불 이상의 연봉을 받으시는 경우가 아니면 이미 받았겠죠. 482 비자를 레스토랑 매니저로. 그러면 그 받은 그 2년 동안에 경력을 풀타임으로 2년을 꽉 채우고 마지막 날에 ENS 트랜지션으로 넘어가시거나 다른 뭐 494라든지 190이라든지 491이라든지 자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82를 더 이상은 연장이 안 돼요. 레스토랑 매니저분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그 482 비자 기간 내에 공백 없이 풀타임 2년 경력을 꽉 채우시지 않으면 트랜지션으로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 셰프분들 없어졌냐? 네,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이게 헷갈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언을 드리는 저희조차도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민성이 굉장히 애매하게 이걸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12월 7일 날 발표가 되고 나서 그 이후로 이민성에서 컨펌을 해준 내용은 자, 셰프분들은 ENS, 그 다음에 482 SID, 자, 전부 다 가능하다. 자, 요거는 컨펌이 된 내용이니까요. 셰프분들 이제 걱정 안 하시고 SID 또는 ENS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제가 왜 그 482 SID 비자가 3개 스트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맨 마지막 스트림이 레이버 어그리먼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버 어그리먼트는 변경이 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Essential Skill Stream으로 이제 이름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민성이랑 회사랑 개인적으로 레이버 어그리먼트라는 계약을 맺어야지만 이 Essential Skill Stream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틀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고용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요건 아직 법을 만들고 있어서요. 발표가 된 거는 아니고요. 이민성에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바꿀 거야 라는 방향만 제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까지는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회사에서 이민성과 체결을 할 때 이민성이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있어요. 그대로만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직업군이라든지 뭐 경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나이 제한이라든지 영어 점수라든지 이걸 이민성에서 다 정해놓고 자 여기서 선택을 해 이렇게 준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앞으로 에센셜 스킬로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하게 되면 고용주들이 스스로 원하는 직업군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직업군에 맞는 경력, 학력, 뭐 나이, 영어 점수라든지 심지어 뭐 연봉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0% 디스카운트가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73,150불에서 10% 디스카운트를 하면 한 65,000이 좀 넘는 돈이에요. 자, 그 정도로만 해도 우리는 이 포지션을 충분히 서포트를 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정도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고용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이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만들 수 있도록 고용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Essential Skill Stream, 레이버 어그리먼트 같은 경우에도 그 법이 이제 개정이 될 예정이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4년에 189 라운드도 여러 번 있었고 SID로 비자법도 바뀌고 연봉도 7만 불에서 73,150으로 올라가고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기쁜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네, 짜증나는 일도 많았고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니 진짜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퍼스도 다녀오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세미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지난 2018년부터니까 벌써 6년이 되었죠? 지난 6년 동안 이 퀸즐랜드 테이프 기술학교에서 네, 이민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이민 세미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네, 가장 큰 뉴스는 최근에 KBS 7시 뉴스팀에서 이제 호주 이민에 대해서 취재를 호주에 오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KBS 뉴스 영상이 뜨면 저희가 저희 유튜브에도 한번 네, 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네, 이거보다는 좀 변경이 되는 게 적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번에 바뀐 게 좀 안정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더 많은 좋은 소식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고 네, 여러분들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